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바로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비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는 방법 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전 세계 의사들과 장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7가지 핵심 습관입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하신다면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올바른 식습관. 장수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하루 세끼, 규칙적으로.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많은 장수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루 세끼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드십니다. 특히 아침 식사가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우리 몸의 대사 리듬이 깨지고 점심과 저녁에 과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세 노인들을 연구한 결과 90% 이상이 평생 아침을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우리 몸의 엔진을 켜는 것과 같다고요. 엔진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채소와 과일입니다. 세계 5대 장수 지역이라고 불리는 블루존 사람들의 식단을 보면 채소와 과일이 식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녹색 채소가 좋습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는 엽산과 비타민 K가 풍부해서 뇌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녹색 채소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능력 저하가 11년이나 늦춰진다고 합니다. 과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일은 당분이 있으므로 하루 2-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베리류, 즉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과일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노화 방지에 아주 좋습니다.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는 통곡물입니다. 흰 쌀밥이나 흰빵 대신 현미, 통밀빵, 귀리 같은 통곡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우리의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어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통곡물을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은 정제된 곡물을 먹는 사람들보다 심장병 위험이 30% 낮고 당뇨병 위험이 21% 낮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통곡물의 거친 식감이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흰쌀과 현미를 반반 섞어서 드시다가 점차 현미의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좋은 단백질 섭취,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6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의사들은 하루에 체중 1kg당 1g에서 1.2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60g에서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생선, 닭가슴살, 두부, 콩류, 계란이 있습니다. 특히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장과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생선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붉은 고기는 가능한 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공육인 햄이나 소시지는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자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기. 물은 생명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지 못해 탈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잃게 되므로 아침에 물을 마시면 몸을 깨우고 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커피나 차도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되지만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이뇨작용을 하므로 물을 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음료나 탄산음료는 가능한 한 피하시고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금과 설탕 줄이기. 현대인의 식단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과도한 소금과 설탕 섭취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건강에 큰 해를 끼칩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소금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공식품과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요리할 때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치나 장아찌 같은 염장식품도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비만, 당뇨병, 심장병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수나 과자는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맛이 필요할 때는 과일이나 꿀을 조금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꿀도 설탕과 같은 당분이므로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적당량 먹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적당량 먹기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100세 노인들은 하라하치부라는 원칙을 지킵니다. 이것은 배가 80% 찰 때까지만 먹는다는 뜻입니다. 과식은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소화기관에 무리가 가고 비만으로 이어지며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 적당히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적당량을 먹으려면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 데는 약 20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접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양의 음식이라도 큰 접시에 담으면 적어 보이고 작은 접시에 담으면 많아 보입니다. 이런 시각적 효과를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적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채소와 과일, 통곡물, 좋은 단백질, 충분한 물, 소금과 설탕 줄이기, 그리고 적당량 먹기. 이 7가지만 실천하셔도 건강이 크게 좋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 규칙적인 운동과 활동. 장수의 두 번째 비결은 규칙적인 운동과 활동입니다. 움직이는 것이 곧 건강입니다. 매일 걷기.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으며 부상의 위험도 적습니다. 의사들은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권장합니다.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일만 걸어도 심장병 위험이 4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당뇨병, 골다공증,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걷기의 좋은 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퇴근길에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걸을 수도 있고 저녁 식사 후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도록 걷습니다. 이렇게 바른 자세로 걸으면 운동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60세가 넘으면 매년 근육량이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 낙상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습니다. 먼저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번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팔굽혀 펴기도 좋습니다. 어렵다면 무릎을 대고 하거나 벽을 짚고 서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팔과 가슴, 어깨 근육을 강화합니다. 플랭크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팔꿈치와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는 동작인데 처음에는 10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각 운동을 10에서 15회씩 2에서 3세트 하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체력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매일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저녁에 자기 전 5분만 스트레칭을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목, 어깨, 허리, 다리를 천천히 스트레칭 하세요. 특히 허리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 엎드려서 상체를 일으키는 코브라 자세 등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아픔을 느낄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약간의 당김이 느껴지는 정도에서 15에서 30초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균형 감각 훈련.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낙상은 노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한 균형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발로 서기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 발로 서서 10초 정도 버텨보세요. 익숙해지면 손을 놓고 해보세요. 일직선 걷기도 좋습니다. 바닥에 테이프를 붙이고 그 선을 따라 걷는 연습을 하세요. 마치 줄타기를 하듯이 걷는 것입니다. 뒤꿈치로 서서 까치발을 하는 것도 균형 감각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벽을 잡고 하다가 점차 손을 놓고 해보세요. 일상생활 속 활동 늘리기. 운동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렵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효과를 만듭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계단 오르기는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자 근력 운동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세요. 차를 타고 가던 거리를 걸어가면 운동도 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도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마시고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제자리 걷기를 하세요. 집안일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청소, 빨래, 요리 등 모든 활동이 칼로리를 소모하고 근육을 사용합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활동적으로 움직이세요. 정원 가꾸기나 텃밭 가꾸기도 아주 좋은 활동입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것은 몸도 움직이고 마음도 평온하게 해줍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지 마세요. 현대인은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심지어 의사들은 앉아 있는 것을 흡연과 비슷한 수준의 건강 위험으로 봅니다.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잠깐 걸어 다니거나 물을 마시러 가세요. 텔레비전을 볼 때도 소파에 계속 앉아 있지 말고 중간중간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운동 효과도 있고 하체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규칙적인 운동과 활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걷기, 근력 운동, 스트레칭, 균형 운동, 일상 속 활동 늘리기, 그리고 오래 앉아 있지 않기. 이것들을 실천하시면 몸이 훨씬 건강해지실 겁니다. 세 번째 습관, 충분한 수면. 장수의 세 번째 비결은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하루 7에서 8시간 자기. 성인에게 권장되는 수면 시간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이보다 적게 자면 건강에 해롭고 너무 많이 자도 좋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심장 건강을 지킵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비만, 당뇨병, 심장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에서 8시간 자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12% 높다고 합니다. 수면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잠들기도 쉽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몸이 언제 자고 일어나야 하는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졸리고 깨게 됩니다. 잠자리 환경 만들기.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잠자리 환경이 중요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해야 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잘 이루기 어렵습니다. 빛을 차단하세요. 커튼을 쳐서 외부 빛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전자기기의 불빛도 가리세요. 우리 뇌는 어두워야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소음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조용한 환경을 만드세요. 만약 소음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을 틀어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편안한 침구도 중요합니다. 매트리스와 베개는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세요. 침구는 청결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세탁하세요. 잠들기 전 루틴.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활동을 하세요. 이것을 수면 루틴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목욕을 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잠이 잘 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도 좋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은 수면 루틴입니다. 단, 너무 흥미진진한 책보다는 편안하고 잔잔한 내용의 책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잠들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피해야 할 것들. 잠들기 전에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카페인입니다. 커피, 녹차, 초콜릿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잠을 방해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술도 수면에 좋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빨리 오는 것 같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자주 깨게 되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무거운 식사도 피하세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고프다면 가벼운 간식 정도만 드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도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낮잠은 적당히. 낮잠은 좋지만 너무 길게 자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자세요. 짧은 낮잠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오후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30분 이상 자거나 늦은 오후에 자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잠이 안 올 때 침대에 누웠는데 2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일어나세요.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을 청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조용하고 편안한 활동을 하세요. 부드러운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세요. 그러다 졸음이 오면 다시 침대로 가세요. 잠이 안 온다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켜지 마세요. 이것은 뇌를 자극해서 오히려 잠을 쫓아버립니다. 수면 문제가 지속되면, 만약 불면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코골이가 심하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낮에 너무 졸리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런 증상들은 수면 장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 장애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방치하면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수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7에서 8시간 자기, 규칙적인 수면 패턴, 좋은 잠자리 환경, 수면 루틴,
피해야 할 것들. 이것들을 실천하시면 숙면을 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 스트레스 관리. 장수의 네 번째 비결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건강에 큰 해를 끼칩니다.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건강을 해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장병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우울증과 불안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은 장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가지기. 스트레스 관리의 첫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스트레스가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예를 들어 실수를 했을 때 나는 형편없어 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것에서 배울 점이 있네 라고 생각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 등등.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감이 높고 스트레스가 낮으며 심지어 수면의 질도 좋다고 합니다. 명상과 호흡법. 명상은 스트레스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러보내세요. 하루 10분만 이렇게 명상을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호흡법도 좋습니다. 특히 깊게 호흡하는 복식 호흡이 효과적입니다. 배를 부풀리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집어넣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렇게 깊은 호흡을 몇 번만 해도 마음이 진정됩니다. 깊은 호흡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취미생활. 취미생활은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좋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다 보면 걱정과 스트레스를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춤추기, 정원 가꾸기, 낚시, 바둑, 장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성취감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즐기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즐거움을 위해 하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자연과 함께하기. 자연 속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숲이나 공원을 걷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혈압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등산을 가거나 바닷가를 걷는 것도 좋습니다. 집에 화분을 두고 식물을 키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물을 돌보는 것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실내 공기도 맑게 해줍니다. 가능하다면 텃밭을 가꾸어 보세요. 흙을 만지고 식물을 키우는 것은 몸도 움직이고 마음도 치유하는 아주 좋은 활동입니다. 웃음. 웃음은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제입니다. 웃으면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감소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으세요.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세요. 웃음은 건강에도 좋습니다. 웃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심지어 통증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신기하게도 억지 웃음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간 관리,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이 시간 부족에서 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정말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하세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본인의 능력과 시간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세요. 하루의 계획을 세우세요. 아침에 오늘 할 일을 정리하면 하루가 훨씬 효율적이고 덜 바빠집니다. 완벽주의 버리기. 완벽을 추구하면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지치게 됩니다. 충분히 좋으면 됩니다. 80% 정도 완성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적당히 만족하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실수를 받아들이세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실수에서 배우고 다음에는 더 잘하면 됩니다. 실수를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명상과 호흡법, 취미생활, 자연과 함께하기, 웃음, 시간관리, 완벽주의 버리기. 이것들을 실천하시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장수의 5번째 비결은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건강과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외로움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나쁘다고 합니다. 외로운 사람은 심장병, 우울증, 치매의 위험이 높습니다. Into friend mood. 반대로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오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관계의 질이 중요합니다. 친구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가족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배우자, 자녀, 손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배우자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일과를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세요. 오랜 부부라도 대화가 없으면 멀어집니다. 자녀들과도 연락을 자주 하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와 소원해지지 마세요. 전화로라도 자주 안부를 묻고 관심을 표현하세요. 손주가 있다면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손주와 노는 것은 즐겁고 우리를 젊게 만들어줍니다. 손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놀아주고 사랑을 나누세요. 하지만 가족 간에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간섭하지 마시고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세요.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 친구는 삶의 보물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친구는 필요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더 중요해집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연락하고 만나세요. 오랜만에 연락하기 쑥스럽더라도 용기를 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락받으면 기뻐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으면 좋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종교 모임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진심을 나누세요.
서로의 고민을 듣고 공감해주고 기쁨도 함께 나누세요.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과 인사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세요. 이웃과 친하면 외롭지 않고 위급할 때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웃의 관심이 큰 안전망이 됩니다. 동네 상점 주인이나 단골 식당 사장님과도 친해지세요. 단골이 되면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동네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 참여, 사회활동에 참여하세요. 은퇴했다고 해서 집에만 있으면 외롭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아주 좋은 사회활동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보람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이 적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동호회나 클럽에 가입하세요. 등산 모임, 독서 모임, 바둑 동호회, 노래교실 등 관심 있는 활동을 하는 모임을 찾아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즐겁고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노인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무료나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는 좋은 기회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기,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통의 핵심은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으세요. 중간에 끊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을 원합니다. 공감해주세요. 당신의 기분을 이해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같은 말로 공감을 표현하세요.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공감만 해주세요. 자신의 이야기도 나누세요. 관계는 쌍방향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감정도 솔직하게 나누세요. 그래야 깊은 관계가 됩니다. 갈등 해결하기. 어떤 관계에서든 갈등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일단 진정하세요. 화가 난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세요. 나 메시지를 사용하세요. 당신이 잘못했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말하세요. 용서하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용서하고 본인의 실수도 인정하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관계 유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사회활동, 경청과 공감, 갈등 해결. 이것들을 실천하시면 외롭지 않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장수의 6번째 비결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습니다. 정기검진의 중요성. 많은 질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질병들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고 완치율도 높습니다. 의사들은 6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종합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세요. 기본 검진 항목.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진 항목들이 있습니다. 혈압 측정은 필수입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없지만 방치하면 심장병과 뇌졸중을 일으킵니다. 혈압은 집에서도 자주 재보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검사도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합병증이 생겨 시력을 잃거나 신장 기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검사도 필요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동맥경화가 생겨 심장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도 기본 항목입니다. 이런 장기들은 상당히 손상될 때까지 증상이 없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암 검진, 암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암은 완치율이 90% 이상인 경우가 많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위암 검진은 2년에 한 번 위내시경을 받으시면 됩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수면 내시경을 하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위내시경은 위암뿐만 아니라 위궤양, 위염 같은 다른 질환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 검진도 중요합니다. 50세 이후부터는 5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용종을 제거해서 암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폐암 검진은 특히 흡연자에게 중요합니다. 저선량 CT 촬영으로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유방암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40세 이후부터는 2년에 한 번 유방 촬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달 자가 검진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궁경부암 검진도 중요합니다. 자궁경부암은 정기 검진으로 거의 100%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전립선암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50세 이후부터는 매년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뼈 건강 검진,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집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후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골밀도 검사를 받으세요. 여성은 65세 이후, 남성은 70세 이후부터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넘어져서 골절되기 쉽고 노인의 골절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필요하면 골다공증 치료 약물을 복용해야 합니다. 눈 검사, 나이가 들면 시력이 나빠집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도 생길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부터는 매년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녹내장은 초기에 증상이 없지만 방치하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하면 안약으로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백내장은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심하면 수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황반변성도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시야 중심이 흐려지거나 직선이 구부러져 보이면 바로 안과를 방문하세요. 청력 검사, 나이가 들면 청력도 떨어집니다. 청력 감퇴는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력이 나빠지면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청력 저하는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60세 이후부터는 청력 검사를 받으세요. 청력이 많이 떨어졌다면 보청기 사용을 고려하세요. 요즘 보청기는 성능이 좋고 크기도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치과 검진, 치아 건강도 중요합니다. 치아가 건강해야 음식을 잘 씹어 먹을 수 있고 영양 섭취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은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스케일링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잇몸 질환은 치아를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심장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틀니를 하신 분들도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세요. 잇몸이 변해서 틀니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 틀니는 불편하고 잇몸에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독감은 노인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으로 폐렴이 생기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폐렴 예방 접종도 받으세요. 65세 이상은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포진 예방 접종도 권장됩니다. 대상포진은 매우 고통스럽고 후유증으로 신경통이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에 예방 접종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성질환 관리,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약을 처방받았다면 빠짐없이 복용하세요. 증상이 없다고 약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만성질환 약은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고 약을 조절하세요. 의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약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식습관과 운동도 함께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본 검진, 암 검진, 뼈 건강, 눈, 청력, 치아,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이것들을 꼭 챙기시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수의 마지막 7번째 비결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긍정적 사고의 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보다 평균 7.5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실제로 수명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면역력이 높고 심장이 건강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람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면을 찾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감사하세요. 아침에 눈을 뜬 것에 감사하세요.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가족이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친구가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지붕 아래서 잘 수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매일 저녁,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행복감이 높고 우울증이 적고 심지어 수면의 질도 좋다고 합니다. 목표를 가지세요. 은퇴했다고 해서 목표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살고 건강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키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목적,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를 의미합니다. 이키가이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주가 결혼하는 것을 보고 싶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싶다,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할 것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삶이 활력이 생깁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자극을 받고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배우세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등산, 사진, 요리, 원예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즐겁고 성취감을 줍니다. 여행도 좋은 도전입니다. 가보지 않은 곳을 여행하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시야가 넓어집니다. 젊은 마음을 유지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젊으면 몸도 젊어집니다. 자신을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보세요.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손주들과 놀고 젊은 친구들과 대화하세요. 그들의 활력과 열정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유머 감각을 유지하세요. 웃으면 젊어집니다.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으세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후회하거나 미련을 가지지 마세요. 좋은 추억은 소중히 간직하되 나쁜 기억은 내려놓으세요. 과거의 실패나 아픔에 사로잡혀 있으면 현재를 즐길 수 없습니다. 용서하세요.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해야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오늘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끼세요. 사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이런 작은 것들이 행복입니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 훈련을 하세요. 이것은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길을 가세요.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사세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자신의 장점에 집중하세요.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세요. 자신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사세요. 베풀며 사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본인에게도 좋습니다. 베풀면 행복해집니다. 자원봉사를 하세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세요. 미소를 짓고 인사하고 칭찬하세요.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가족과 친구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안아주고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표현하세요. 지금까지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긍정적 사고, 감사, 목표, 도전, 젊은 마음, 과거 내려놓기, 현재에 집중, 비교하지 않기, 베풀기. 이것들을 실천하시면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의사들이 말하는 100세까지 사는 7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